안녕하세요. 2교시 고대부터 근세까지 뷰티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고대 뷰티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심리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중세와 근세 시대의 뷰티 역사에 대한 내용과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생각해보기 시간인데요. 고대 뷰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중세 뷰티의 역사를 왜 암흑기라고 할까요? 근세 뷰티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500년 전인데요. 이집트 시대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한 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형성이 됩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경을 중심으로 정치, 문화, 예술 등 우수한 문화가 발달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의 종교는 다종교 시대인데 그 중에서의 가장 중심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중심에 있고, 이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는 절대왕권의 상징이며, 이 절대왕권의 상징인 동물은 독수리, 뱀을 의미를 해서 이 왕관에 항상 독수리 문양이나 뱀, 코브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을 했고, 덥고 뜨겁고 습한 아열대성 기후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환경에 맞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시원한 마종류의 린넨을 사용해서 의상을 입었고, 가발과 건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위생상 모발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가발과 건을 써서 태양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 이집트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화장이 눈화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그리고 향유와 헤나를 즐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의 화장 문화를 보면 7500년 전부터 이미 화장을 시작했고, 3000년경, BC 3000년경 이후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화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식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화장은 사막의 척박한 자연환경, 즉 태양 또는 벌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또는 종교적인 의미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섞여져 있습니다. 자, 이집트 고대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면 화장을 발달된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 기술이 매우 발달했다는 거, 화장 문화가 매우 세련되고 화려하고 강한 색채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 향유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요,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달, 몰약, 검을 사용했고, 피부 미용을 위해서 목욕과 마사지 또는 화장수와 연고를 제조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원전 2800년경에는 약초에 관한 파피루스를 제작을 했는데요. 상형 문자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이 상형 문자에서 정유와 약을 제조한 기록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파라오를 미라의 형태로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부제를 발라서 이 향유를 방부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방부 효과가 큰 에센셜 오일로는 시나몬, 클로브, 갈비늄 등을 사용했는데요. 헝겊에 적셔서 시신을 감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와 율리우스를 유혹을 할 때
이 자스민과 장미 오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권력자들을 유혹할 때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향기요법을 사용한 거죠. 자, 이 클레오파트라 예쁘신가요? 실제 클레오파트는 굉장히 까무잡잡한 피부에 매부리코에 그다지 예쁘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향유를 사용하고 굉장히 발달된 이 화술로 이 지배자들을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이집트 시대의 눈화장을 보면 이 화장법 중에 가장 중요시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눈화장으로는 코올이라고 하는 아이라인을 그렸어요. 이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재료가 공작성, 말라카이트에서 얻어진 나일블루라고 하는 진한 블루 색상을 이 청색을 아이섀도우에 칠해서 곤충의 접근을 막는 동시에 또는 햇빛으로부터 눈을 진하게 화장을 하면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햇빛을 막아서 그늘을 지게 했다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종교적이면서 장식적인 기능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아이 메이크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보혈과 입술 화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눈썹은 검은색으로 길게 그렸고 전체적인 눈 화장법은 각 왕조마다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눈의 표현 방법은 호루스의 신의 눈과 물고기 형태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모양을 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눈동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아이라인까지 이렇게 날렵하게 빼서 그렸다고 합니다. 각 왕조마다 아이라인과 눈썹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나타났습니다. 볼과 입술의 화장은 볼은 분홍색, 입술은 짙은 남색과 홍색 또는 황색, 태양을 나타내는 황색을 칠했고 입술 보호를 위해서 립글로즈에 해당하는 연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의 남동부에 위치한 그리스는 지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2000년경에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게 됩니다. 폴리스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국가죠. 철학, 과학, 문학, 미술 등의 문화가 매우 다채롭게 발달했습니다. 화장 형태를 보면 사회적으로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균형에서 비롯되는 조화와 자연미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색조 화장이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색조 화장보다는 목욕 귀에 향유를 바르는 기초 화장을 했고 제대로 교육을 잘 받아서 화장하지 않은 여성이 정숙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화장의 경향이 이원화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숙한 여자는 화장을 진하게 안 했지만 그리스의 헤타이라라는 이런 여자들은 전신 화장과 짙은 색조 화장을 했습니다. 백납본으로 얼굴을 하얗게 표현하고 볼연지로 얼굴에 생기를 넣어주고 입술은 붉게, 눈썹은 미간을 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하고 긴 아치형으로 그렸으며 인조 속눈썹을 사용했고 전신 화장은 연지로 유두 부분을 붉게 칠하고 볼연지와 분을 섞어서 엉덩이에 둥글게 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화장술 용어를 살펴보면 코스메티케 테크네라고 하는 의학에 속하는 학문으로 의학적인 보호수단으로서의 화장술을 의미하고 있고요. 코모티케 테크네라는 이 말은 과도한 장식적인 화장술을 의미를 해서 이렇게 또 용어 자체도 분리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 시대입니다. 현재의 이탈리아 테베레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는데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 후기까지 약 13세기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된 문화입니다. 일찍이 외래 문물의 수용에 굉장히 관대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 문화를 토대로 헬레니즘, 에트루리와 이집트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문화를 발달을 시켰습니다. 로마의 화장 경향을 보면 로마의 화장은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남이탈리아를 정복한 이후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여성의 머리 염색, 골드로 염색을 했고 가발, 향료, 분과 연지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리스의 여성들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흰 피부를 선호했기 때문에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백연을 바르고 과도하게 백연을 바르고 눈썹과 눈썹은 안티몬으로 이렇게 진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남녀 모두 진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피부색에 맞는 분과 연지 및 아이섀도우 볼은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굉장히 혈색이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미인형은 큰 키에 금발머리 그리고 창백해 보일 정도로 흰 피부였습니다. 전형적인 미인형이 이러한 형태였고 눈에는 검은색 라인을 그린 후 샤프란이라고 하는 황색 선을 그렸고 속눈썹을 진하게 칠해서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류층 여성의 화장 경향을 보면 신체 모든 부분에 화장이 이루어져 있고 로마 전성기 상류층 여성들은 피부 관리와 화장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마사지, 피부 관리, 페디큐어, 매니큐어, 제모, 머리 손질, 화장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노예들이 있을 정도였고요. 로마 시대의 상류층 여성들은 항상 시녀를 대동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세시대로 넘어갑니다.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세기, 약 1000년간 지속된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봉건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문화나 예술의 암흑기가 전개가 됩니다. 중세 초기에는 기독교적인 금욕주의 사상을 영향으로 화장이 금기시되게 됩니다. 중세 말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화장 경향을 살펴보면은 중세 초기에는 금욕주의 경향, 기독교 중심의 금욕주의 경향으로 화장을 금기시했고요. 중세 중기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화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중세 말기는 창백한 피부, 아치형 눈썹, 장밋빛 작은 입술 등 이제는 기독교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마가 훤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러 머리털을 제거해서 이마를 넓게 했고 베일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중세 초기의 비잔틴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교 국가였던 비잔틴은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 자리입니다. 새로운 로마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 비잔틴 문화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계승 보존됩니다. 종교의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기독교의 금욕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화장은 이제 이전보다 후퇴하게 됩니다. 비잔틴 시대의 화장 문화를 보면 화장은 신이 준 인간의 얼굴을 가면으로 감춤으로써 신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를 하면서 금기가 되었고 화장을 하는 것은 음탕함, 매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성이 신체를 가꾸고 화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그 목욕마저 제한해서 체취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나 향료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화장 경향을 보면 눈썹에 기름을 발라서 눈썹 결을 정리하는 정도, 얼굴을 하얗게 하는 간단한 화장, 색을 사용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처녀들의 볼에 정숙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쓰는 것을 허용해서 색이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은 예능인이나 행동이 정숙하지 못한 여인들에만 의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중세 중기인 로마네스크 시대인데요. 약 11세기부터 13세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비잔틴 시대의 멸망과 동시에 동부 유럽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이 건국이 됩니다. 북부 유럽은 노르만 민족에 의해서 노르만 왕조가 건국이 되고, 유럽은 그리스도의 성지탈환을 위해 십자군이라는 원정이 시작됩니다. 십자군 원정. 전쟁이 시작된 거죠. 유럽과 동방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는 11세기부터 12세기 동안에 전 유럽의 시대 정신으로 부각되면서 중세의 문화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 양식에 동양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이 로마네스크 시대가 전개되는데요. 자, 화장 경향을 보면 십자군 이후 동양으로부터 안티몬과 향유 등의 화장 재료와 회교도의 화장법이 전해지면서 다시 화장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12세기에는 파르, 화장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채색하다는 의미에 지니고 있는 프랑스어의 파르주안 또는 파르위동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 피부를 하얗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흰색과 핑크색의 수용성 안료를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눈썹의 형태의 볼륨 있는 돔돔한 입술을 표현했습니다. 자, 중세 말기 고딕 시대입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마네스크의 발전에 이은 결과로 12세기 후반 프랑스를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에 파급된 특유의 문화 양식입니다. 그 용어는 게르만 민족인 고드족이라는 이름에서 어휘에서 유래됩니다. 당시 유럽은 도시의 상공업이 번영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도시의 형성, 신분제 의회의 출현에 의해서 왕권이 강화된 절대 국가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력은 상대로 위축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중세 말기의 화장 경향을 보면 이원적인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적인 화장에 대한 혐오풍조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같이 공존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적인 미인상은 창백한 피부, 넓은 이마, 갈색 아치형 눈썹, 장밋빛 작은 입술, 새하얀 치아, 섬세한 손톱을 가진 여성인데요. 여성은 이마를 넓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 털을 여전히 제거를 했고, 머리는 갈색, 눈썹을 가늘고 갈색이며 아치형으로, 얼굴은 창백하게, 치아는 희게, 입술과 뺨, 손톱은 붉은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중세를 지나서 이제 16세기 르네상스의 시대로 도래를 하게 됩니다. 중세의 암흑기를 거쳐서 이 르네상스는 인간 본연의 문화, 기독교 중심의 문화가 아닌 인간 중심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의미는 문화를 재생하다, 부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세 시대의 기독교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가 인간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 본연의 순수한 미의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중세의 종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는데요. 그와 같이 동시에 새로운 화장법과 새로운 제조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화장 경향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그 패션 리더인 엘리자베스 1세 초상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흰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백납분, 회화용 재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얼굴을 하얗게 표현하고 알라바스터 분말 또는 점토, 마스크팩, 백납분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여성들은 이마를 여전히 넓게 드러내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겼고 넓은 이마를 만들기 위해서 헤어라인을 깎았습니다. 눈썹은 가늘게 그리는 아치형 눈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과 뺨, 입술에 색조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볼터치를 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세기 초 이탈리아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색조 화장이 후에 유럽 전역으로 유행이 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색조 화장에 사용된 색채는 빨강, 파랑, 짙은 주황, 진보라와 같이 아주 화려한 색이 선호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절대군주의 시대에 해당이 되는 17세기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난 계몽주의 시대이고요. 바로크의 어원은 일그러진 진주를 의미합니다. 일그러진 진주. 왜 일그러진 진주라고 했을까요? 예쁜 진주라고 하지. 일그러진 진주라는 의미를 왜 썼을까요? 스페인어의 바루카에서 연유가 됐는데요. 예술적인 특징이 복잡하고 과장된 감각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조화와 균형을 깨고 자율적이고 율동감 있는 아주 독창적인 표현을 해줬는데요. 바로크풍의 아름다움은 이전에 중세시대의 여리고 가냘픈 여성상이 아닌 따뜻한 혈색에 크고 검은 눈을 지닌 풍만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과도한 화려한 치장과 화장을 했고 화장은 사교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베이스 화장에서부터 일반적으로 흰 파우더를 사용해서 상류층 여성들은 흰색 피부, 핑크색 백년분을 사용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뽕파두르는 백납분 대신 중국에서 수입한 쌀가루, 라이스 파우더 분을 사용했는데요. 쌀가루 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온 집안에 쌀가루 분이 날려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된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파우더룸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파우더룸은 화장을 하는 방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포인트 화장, 포인트 메이크업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색조 화장. 눈썹을 선명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렸고, 아이섀도우는 어두운 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블러셔는 볼의 전면 부분을 붉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랫입술은 입술에 비해서 더욱 도톰하게, 입술과 연지, 부분은 진홍색에서 자홍색 또는 장미색, 주홍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붉게 뺨이 화장이 된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이크업 경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블러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블러셔의 형태는 광대뼈와 눈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넓고 과장되게 둥글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블러셔는 생기 있는 광능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광적으로 선호가 되었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연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바로크 시대 때 두드러진 현상은 패치입니다. 미인점, 일명 미인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얼굴 등에 인공적인 먹으로 그려놓은 애교점입니다. 16세기 파리에서 시작됐고 17세기에 크게 유행되면서 로코코 18세기까지 이어집니다. 남녀 공통의 미안법이었고 형태는 별, 반달, 다이아몬드 등 매우 다양한 모양에서 시작이 됐고 패치는 원래 얼굴의 상처나 여드름을 감추는 데서 시작되었는데 이게 아름답다고 여겨서 흰 피부를 강조하거나 이성을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18세기 로코코 시대입니다. 이 로코코 시대는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고 살롱 문화의 사치스러운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생겨난 예술 양식으로 이 로코코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로카일, 조개 무늬의 아주 아름다운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늬 색깔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로코코는 바로크 시대의 호방한 취향을 이어받아서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 그리고 우아하고 여성적이며 인공적인 느낌의 곡선이 특징입니다. 화장 경향을 보시면 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명한 아이라인, 인조 속눈썹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눈동자의 동공이 클수록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벨라도나라는 식물을 사용해서 동공을 확대하기까지 했는데요. 루즈를 이용해서 진한 입술과 붉은 볼화장 또는 다양한 모양의 패치가 유행했습니다. 화장에 사용되는 색채는 옅은 자주색, 어두운 노란색, 엷은 장밋빛, 바랜 초록색 등입니다. 남녀 모두 과도한 화장과 치장을 한 시대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인공적이면서 예술미를 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 전과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일 정도로 거의 분장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8세기에도 역시 흰 피부를 선호해서 백납분을 두껍게 발라 얼굴을 하얗게 하고 눈은 검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화장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백납분을 이용해서 얼굴을 희게 표현하였고 볼과 입술에 루즈를 칠한 후 뺨에는 패치를 붙였으며 이러한 화장이 매우 세련된 신사로 인식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로코코 시대까지 근대 시대가 끝났고 19세기 근세로 넘어갑니다. 자,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로코코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요. 19세기 근세 시대는 근대 사회의 발생과 발전의 시기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시민혁명으로 인한 민주주의들이 다져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중산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의 시민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19세기 초반의 화장은 프랑스 혁명과 자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로코코 시대의 인위적이고 과도한 화장을 자제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아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산업혁명의 발달로 공업과 화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화장품 제조기술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비누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피부의 위생, 청결을 매우 중요시하게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화장 경향을 보면 아이라인에 눈은 길고 까늘게, 입술은 보면 주황이나 빨강색의 정열적인 색을 선호하게 되고 화장의 포인트는 볼과 입술의 색조 화장입니다. 블러셔의 특징을 보면 위치가 볼 위쪽으로 올라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화장을 선호했는데요.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이 죽자 상심해서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여왕의 창백한 모습이 유행을 해서 일반 여성들도 화장을 안 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세기 말에 가서 보면은 의학과 유기화학의 발달로 1886년에 미국의 해리엇 험버드가 현대적 의미의 화장품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화장품의 발달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심미적인 욕구는 다시 색조 화장을 유행시키게 되는데요. 아이라인과 인조 속눈썹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평가하기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 드릴게요. 자, 고대 이집트 시대의 화장을 대표하는 특징을 서술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집트 왕조마다 눈 화장이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채취 또는 의학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미라의 방부제의 용도 또는 향유의 사용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15세기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장의 대표적인 특징을 서술하세요. 라고 문제를 냈는데요. 자, 남녀 모두 과도한 화장을 해서 화장은 사교를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파우더룸을 사용해서 용어라는 라이스 파우더라는 파우더 룸을 용어가 사용하게 되고 과도한 블러셔와 패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 정리 및 학습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양 메이크업의 역사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이집트 시대에 기원하고 있고요. 지중해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메이크업의 틀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 이후 서양 미용 문화의 중심지는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근대, 현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의 화장은 일반화, 보편화 기술이 상당히 세련되어져서 특징을 보시면 화려한 색채의 아이섀도우, 아이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로마 시대의 화장 경향은 그리스와 유사해서 흰 피부를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세 시대는 기독교적인 금욕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메이크업의 침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르네상스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새로운 화장법이 성행하게 되는데요. 바로크 시대는 남녀 모두 화려한 화장을 하면서 미의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코코 시대에 이르기까지 메이크업은 인위적으로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발달이 되었으며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19세기에는 프랑스 혁명, 자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고 우아한 화장이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현대 서양 뷰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